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이따 나누고요. 오늘 과정은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자,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진짜 나가 있다. 그죠? 많이 관심 있으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읽게 될 이 저자죠. 에크하르트 톨레는 그 처음에 소개에 나왔죠. 이런 내용이. 더 이상 나 자신과 살 수 없어. 이렇게 외쳤는데, 그러고 보면, 뭐야. 그러면 나 자신과 살 수 없는 그 나는 또 누구지? 이렇게 했다고 하죠. 예. 거기에서부터 뭔가 깨달음이 탁 했다고 합니다. 저는 최 사장님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최 사장님의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이라, 읽으신 분 혹시 틀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거기가 아랍인가? 외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장이 알라딘처럼 뭐 이런 복장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그리고 나이도 다르고요. 인종이 다르더래요. 그런 나가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꿈에서 다니는 걸 꾼 거예요. 근데 자기가 꿈에서 깨고서는 지금 나의 이 모습이랑도 다르고요. 인종도 지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아니었잖아요. 다른 나라였고요. 배경도 그런데 어떻게 걔가 나라고 나는 생각했을까? 그죠? 신기하죠? 근데 꿈에선 당연히 우리도 꿈 많이 꾸잖아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그래서 거기 꿈속에서 우리를 봤을 때 막 당연히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꿈은 특이했던 거죠. 인종도 다르고 다른 사람이야. 다른 나라야. 복장도 너무 달라. 근데 그게 자기였다는 거죠. 그를 어떻게 나라고 내가 생각하지? 왜 걔를 나라고 말을 했을까, 나는? 알고 있을까?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구지? 이렇게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나와요, 최 사장님이.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나는 거기서 보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이 최 사장님도요. 자, 그리고, 저와 친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벌써 십몇 년 전에 인연이 있었던 정말 신비한 인연이죠. 제가 은행원 시절에 저의 고객님이셨는데, 고객님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은행원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도 밥을 가장 많이 먹은 고객이니까요. 예. 근데 또 고객님이랑 맨날 밥을 많이 사주셨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하는 얘기는 항상 마음 이야기를 둘이 했었어요. 끌어당긴 법칙 얘기하고, 뭐, 마음에 신기한 거, 명상, 이런 얘기를 둘이 되게 많이 했어요. 밥 먹으면서.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도, 어린아이, 딸뻘의, 친구였지만, 뭔가 얘기가 또 재밌고, 제가 또 막 호기심도 많고, 막 이러니까, 저를 예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내신 그 와칭이라는 책에서, 그리고 지금 채널 혹시 구독하고 계신가요? 와칭 채널에서도 많이 이 말씀을 반복하시죠. 모든 원인이 내가 몸을 나라고 하는 착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나라는 착각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관찰자. 와칭이라는 것 자체가 관찰자잖아요. 그죠? 관찰자의 영어 버전이죠. 와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도 한 두어 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도 20대 중반에 명상을 하다가 몸이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몸이 근데 사라지는데도 그 와중에도 막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가 막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생각을 주체할 수 없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 무슨 막 딴 생각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데는 몸은 없었어. 그럼 왜 몸이 없어졌지? 지금 뭐지 이게? 뭐 이런 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게 뭔가 스님들처럼 막 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서 막 생각도 없어지고 막 잠잠해 이런 게 아니야. 또 그 안에서 또 저는 나름대로 이거 뭐야? 이거 왜 없어졌지? 난 이거 지금 무슨 느낌이야? 왜 이래? 막 이렇게 별 생각도 다 하면서 근데 몸이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뭔가가 굉장히 또렷한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나라는 어떤 또렷한 되게 어떤 또렷한 집중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되게 뭐가 또렷하다. 기분이 묘하게 되게 좋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이제 명상 체험이었어요. 이런 경험은 아마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첫 번째 책을 출간했어요.
그러면은 책 계약은 사실 제가 2007년부터 해서 거의 1년 반 정도를 썼거든요. 첫 번째 책 작업을 하니까 글도 한 번도 뭐 그전에 뭐 블로그를 써본 적도 없었고요. 글을 원래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만큼의 분량을 만들어 본 적, 써본 조차도 없었죠. 근데 글을 써야 되잖아요. 계약을 했으니까. 막 쓰는데, 어떤 날은 정말 하루 종일 컴퓨터를 붙들고 있어요. 하루 종일요, 여러분. 아침 먹고 다시 앉아보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안 써져요. 너무너무 안 써지다가 어떨 때는 하루에 막 몇 천자를 막 계속 쓰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도 전생에 그런 것에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이해가 좀 된다고 그럴까요? 불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이 여러 변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육체는 계속 빌려서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생을 경험하는데 이 작가도 있고 뭐 또 뭐 백수도 있을 것이고 회사원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것에 어렴풋한 경험들이 영혼에 깃들어 있지는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 지금 이 마음살롱 전체가요. 저의 경험에 기반한, 그리고 제가 나름의 책을 보고 이해한 걸로 기반해서 만든 것입니다. 뭐 어디서 수료를 했거나 누구 거를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하나의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또 배워나가신 부분에서 폭을 좀 넓히고, 좀 가이드처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경험을 했는데, 그게 100년 전일 수도 있고 50년 전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몇 생 전일 수도 있는데 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잠깐 그때 이렇게 나랑 탁 조율이 돼서 글을 쓴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잘 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뭐 며칠 전만 해도 하나도 못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습과 이 모습은 너무 반대되는데 여기는 세상 그렇게 무슨 중학교 글짓기도 못하는 애 수준이고 여기는 갑자기 작가가 되는 거죠. 그 괴리감이 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럼 그 다음 날도 계속 잘 쓰느냐? 아닌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비는 거죠. 과거에 몇 생이 전에 작가를 했었던 박혜정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작가였던 사람 좀 나한테 들어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절실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글을 쓰고, 와, 진짜 이게 내가 쓴 거 맞아? 왜 이렇게 잘 썼어? 와, 완벽해. 이번 꼭지 완벽해. 뭐 수정할 것도 없어. 막 감탄을 하는 거죠, 혼자.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 능력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런 경험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신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나 너무 잘했어. 근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뭐 계속 뭔가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계속 내셔야 되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뭔가 뒤죽날죽하는 경험이거나 아니면 너무 내 기대치 외적으로 뭔가 폭발해서 어떻게 다 몰입을 해가지고 뭐가 팍 나오는 잠재력이 발휘된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그 경험으로 이제 명상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20대 후반부터 관심이 그 전까지는 10년 동안 제가 재테크 책이랑 자기계발 책만 읽었거든요. 20대 거의 내내. 근데 그 후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명상책을 이제 계속 읽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이쪽에서는 막 돈을 하루빨리 뭘 해서 벌어야 되는데. 근데 이쪽은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 너는 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너는 잠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괴리감이 또 엄청 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나는 어떤 방향을 자꾸 살아야 되지? 그 당시에 굉장히 혼돈스러웠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책에서든 뭐 이제 이런 마음 공부를 하시면은 많이 보셨겠지만 진짜 나와 가짜 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나, 진나, 진짜 나를 가리치는 용어죠. 그리고 가짜 나, 에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번 책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이번 책에도 에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의식, 무의식, 의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은 가짜, 무의식적으로 저 안쪽에 있는 게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내면 아이라는 것도 육아 쪽에서 이제 써가지고 또 많이 나오죠. 내면 아이가 있다. 우리는 안에 내 안에 너도 모르는 아이 같은 게 있다. 내면 아이라고도 부르는 것도 있고 깨달음. 그죠? 약간 이 결국에 무언가가 존재가 진짜 나와 가짜 나 아니면 그런 보는 나와 아닌 나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단어들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종교적으로 들어왔을 때도 불교나 기독교나 뭐 여러 가지 종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단어가 이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크게 보면 진짜 나와 가짜 나를 다 가르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진짜 나를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많이 왜 오셨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있으시겠지만, 그죠? 그것도 이따 들어보겠지만,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왜 이런 수업을 만들고 있는지, 저는 왜 이쪽에 관심이 있는지,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 왜 이래? 갑자기 어떤 말을 뱉어놓고, 나 왜 그랬어?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걸 했는데 막 질투가 막 올라와. 나 왜 진짜 왜 이러자. 이런 거에 왜 이렇게 꽁하냐. 아니면 왜 이렇게 소심하냐. 그죠?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경우 많죠? 그런 거. 결국에는 내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입장에선요. 자, 나를 온전하게 이해를 한다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나 뭐 자존감을 높이는 법이나 뭐 이런 게 다 기본이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뭐 타인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나부터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무작정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뭐 사랑해야 한다고 되나요? 사랑이 올라와야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만약 못난 행동을 했어요. 누가 봐도 너무 못났어. 너무 한심해. 좀 나빴어. 그죠? 근데 그것을 만약 그 이유를 그 후면에 있었던 원인이나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다시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부분에 나 자신을 완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물론 부모들은 다 좋아하죠. 사랑하는데, 저는 뭐, 물론 진짜 지금은 할 말 없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를 키우면서 소리를 한 번도 지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막 정말 성품이 그게 아니라, 근데 이제 아들과 이제 딸이 둘이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 위험한 일이 발생이 되니까 소리가 나오더만요. 야!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되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진짜 온전히 사랑했다는 느낌으로 아이들을 사랑 하트 뿅뿅으로만 계속 봤는데, 아이가 나쁜 짓을 그러면 안 하고 착한 아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행동을 당연히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뭐 미운 짓도 하는데, 그것을 왜 했을까를 바로 들여다볼 수만 있으면 아이는 무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죠. 뭐 반항을 하거나 이래도 그 모습은 보면 당연히 객관적으로 밉지만 그 뒷면에 이 아이가 어떤 마음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올까. 아이에게도 가짜나와 진짜나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의 어떤 부분에서 저런 모습이 나오고 저렇게 나쁘게 얘기를 할까. 그것을 구별을 지을 수 있으면 그래서 아이 자체도 온전하게 이해를 해주면 아이는 무한 사랑만 보이는 것 같아요. 나쁜 행동을 해도 사랑하는 모습이 막 느껴져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다방면으로 우리가 우리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 끌어당김 노트를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일기인데 그거를 쓰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와, 내가 이런 애였어? 내가 이렇게 속이 요만한 애였어? 와,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애였어? 등등 저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그런 치부들도 있었고, 뭐, 아무튼 저의 진짜 내면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견하면서 저를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인 척, 멋있는 척, 이렇게 아니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더라.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표현해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런 자신감이 뭔가 생기니까. 남들이 사랑 안 해줘도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마음살롱이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예, 영상에서도 많이 광고를 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걱정과 고통의 원인을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불교에서도 결국 이런 이야기잖아요. 괴로움 없이 사는 법, 고통 없애는 법. 스님들이 항상 영상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 여러 가지의 그런 뭐 우리가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처를 덮은다고 이 상처가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드림 마스터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성인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50대 분들도 계셔요. 근데 대부분의 상처가 언제적으로 만들어지냐면 어린 시절이나 젊었을 때 상처가 만들어져요. 그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무의식이요. 근데 지금 행동에 그때 그 6살 때, 뭐 10살 때, 12살 때 일이 지금 40대에서 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층간소음이 나서 어떤 소리를 빡 질렀는데 그 행동에 영향을 줬다는 거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층간소음이 화가 나서 막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층간소음을 내는 사람이 원인이라고 우리가 모두 생각하죠. 이거를 근데 더 안에서 보면 12살의 어떤 기억 때문에 내가 어떤 거가 툭 건지면 팍 화가 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나이가 많이 들고 뭘 떠나서 어린 시절이든 어떤 것든 아니면 결혼해서 했었던 어떤 상처든 고통이든 이거를 덮고 살면 끝없이 계속 나오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그럼 이거를 근데 뭐 상처가 뭔지를 알아야 치유를 할 거 아니에요. 내 고통의 근원점이 어딘지를 모르면 어떻게 치료를 해요? 고통이 12살에서부터 왔다는 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것을 알면 이제 치유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통의 근원점을 찾는 게 어려워요. 치유는 너무 쉬워요. 근데 그 고통의 근원점을 발견하지 않고 그냥 지금 있으면서 긍정적으로 해야지. 그냥 열심히 해야지. 덮어놓고 일상에 더 집중해서 더 막 나를 더 막 드드볶고 더 막 나를 바쁘게 만들고 더 열심히 뭔가를 막 보채게 해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덮고 근데 24시간 그 짓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쉬거나 아니면 어떤 원인이 발생이 되면 팍 나와버려요. 그 틈으로. 에고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또 되게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밖에서 보면은 와, 저 사람 진짜 강한 멘탈 갖고 있다. 저 사람은 웬만한 고통에서 뭐 슬픔이나 이런 것도 저렇게 당당하게 이겨낸다고? 별로 데미지가 없네? 이렇게 보여요. 예. 가장 큰 고통이나 큰 상처를 잘 치유하면 웬만한 거는 별로 내가 안 다쳐요. 그러실 것 같죠? 왜 큰 나쁜 일을 당하셨거나 큰 어떤 걸 당하셨어. 그러면은 그것보다 약한 거가 오면, 아이, 그건 별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 더 심한 것도 있었어. 약간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큰 어떤 상처나 고통을 우리가 치유할 수가 있고 나를 그거를 원인을 알아낸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작은 것들은 내가 굉장히 거뜬하게 밀쳐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큰 것이나 상처나 이것을 고치지 않고 치유하지 않은 채 들고 있으면서 지금 작은 어떤 슬픔이 더해지잖아요. 그럼 크게 무너져요. 작은 것에 우울증이 커지고 마음이 확 무너져요. 작은 게 더해져서. 그 어린 시절에 그 잠깐만 진짜 단단하게만 충분한 사랑을 주면 그냥 평생 아이가 단단하게 가는구나.
근데 그 잠깐 그 몇 년을 상처를 받고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인이 돼서도 아이처럼 잠깐의 어떤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엔 그래서 편안해지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돈이 많이 벌면 성공하면 행복이고 뭔가 풍요로우면 행복이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점점 막 삶이 복잡해지고 막 고민도 많아지고 막 나만의 고민으로 옛날에는 했다면 이제는 아이 고민, 뭐 남편 고민, 부모님 고민, 양가 부모님 고민 막 이런 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와, 그냥 '편안한 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진짜 감사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내맡김 프로젝트라고 해서 내맡김 실험을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잘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순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편안하게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어 이렇게 돛담배가 가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요, 뭐가 필요해요? 바람이 이렇게 필요하죠.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불어주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러면 만약 제가 노를 안 젓고 해도 바람만 이렇게 불어주면 가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그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찾는 게 1번, 그게 제일 중요해. 나머지 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바람만 보고 이것만 펴면 돼요. 그럼 지가 가죠. 근데 이 바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한 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이쪽으로 노를 져. 그래서 노를 열심히 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갈 수 있을까? 노를 더 좋은 걸 사야겠다. 그래서 노를 더 큰 거를 막 치고요.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야겠다. 아니면 모터를 달아보자. 뭐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모터를 달면 더 빠르긴 하겠다. 모터 없이 합시다. 공평하게. 자, 이렇게 해서 인력으로.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렇게 되기 싫어서 제가 내맡김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나의 노력이 이런 꼴일까 봐. 돌아보니까 어떤 노력들은 이런 짓이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거를 혼자 노를 이쪽으로 젓고 있었던 거죠.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이 좀 깨달았어요. 아, 이 바람을 찾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돛을 피면 되는 거였구나. 자, 바람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자, 애쓰는 삶에서 내맡김의 삶으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노를 찾고 막 열심히 하고, 느리니까 더 많이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해 보고, 더 근육을 키워서 더 세게 져보고, 그런 것보다 바람의 방향을 찾아서 내맡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쉬우면서도 순항이면서도 잘 된다. 빠르더라. 자, 가끔씩 내맡김을 노력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 나름의 한번 정의를 적어봤어요. 저에게 내맡김은 뭐냐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인지를 알아차리는 거고,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배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을 계속 노력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거고요. 그죠? 좋은 거고. 돈이 없으면 나쁜 거죠. 그죠? 자본주의에서는 그죠? 이렇게 이게 반대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 제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돈이 없어졌어요. 네, 나빴죠. 정말 정말 나쁘다고 지옥 같았어요. 실제로 너무너무 싫었어요. 매일매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었고 깝깝했고 희망이 없어서 되게 싫었어요. 나빴어요. 2009년도에 책이 나오는데 사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이렇게 돼서 돈 좀 공부하고 싶었어요. 이런 일을 반복하기 싫었어요. 성공해야 됐었어요. 집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 내용을 처음으로 썼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저의 사정을 안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책이 많이 팔렸어요. 책이 많이 팔리니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돈이 없는 게 좋은 것도 있구나.
이거는 제가 그 당시 자기계발책이나 이런 거 워낙 많이 읽었으니까,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뭐, 막 그렇잖아요. 어떤 이런 집구석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크릿이 적용이 안 돼. 잠을 자고 눈을 뜨면 집이 구석구석 막 지저분하고 좁고 그래서 시크릿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이 너무 깝깝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뭔가 이렇게 할 때, 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어떤 것을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 뭔가를 막 부자인 것처럼 행동해요. 저는 이게 불가능한 것을 10분 이해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튼 뭐 돌아보니까 어떤 경험이든 그 당시에 좋고 나쁨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어느 날 이게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그게 좋았구나, 다행이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보기에 완전하게 나쁜 것이 분명함에도 그냥 분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봅니다. 자,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같은 뜻이죠. 뭐든지 그냥 내 맡김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며 그 사람이 나의 인연인가 보다 하고 오시는구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가 가만히 있다가 드림 마스터 하고 싶어. 그냥 이러면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항상 그런 면에서 무계획이에요. 누가 언제 해요? 뭐 하면 그럼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다가 막 뭐가 마음이 하고 싶어지면 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이기도 한데 저는 그게 저에게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시작을 했다. 이런 뭐 드림 마음살롱 시작을 했다. 뭐를 했다. 저 앞에 강연이 들어왔다. 그럼 그 순간에는 진짜 최선을 다하는데 이 최선은 저도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애쓰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애쓰는 거는 바람을 역행하면서도 계속 노를 젓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바람을 순항을 타면서도 더 빨리 가고 싶으면 노를 저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런 건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는 조금씩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좀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조금 넓힐 수 있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제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책 나눔은 자, 페이지를 정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나 뭐 한 문단이나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그걸 저한테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책을 공유하면서 같이 보면서 한번 읽어주시고 또 생각도 덧붙여 주시려면 덧붙여 주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씀을 편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에고의 생각일 뿐이고요. 우리는 정말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자신감 있게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연 이후 마음살롱에서는 끌어당김 노트 쓰기와 책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살롱은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